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21선을 깨는 음봉을 만들어내다가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어떤 종목입니까? 그동안 21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엄청나게 올라오는 초유의 종목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21선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도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실 거고,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1선을 깨버리면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광통신이 그동안 21선을 깨지 않고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동을 공부를 해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트레이딩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대한광통신 우리가 그동안 이 세력의 핸들링과 경고에 대한 종목들로 가져오면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우리가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짧게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가격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트리거라는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경고 해제 이후에 28,000원 이상 갭 상승이 나오면 되는 거였는데, 개파락에 나오면서 밀리는 부분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고점대 구간에서 손바뀜을 노리고 있다, 이 세력들은. 그렇다면 이 손바뀜을 노리는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갈지, 우리는 현재 대한광통신 위치를 파악하고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 수 있을 겁니다. 전략을 우리가 다음 주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그에 따라 대응한다면, 대한광통신이 현재 매수를 해가지고 좀 손실인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빠져나오거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고, 대한광통신 앞으로 신고가 빨리빨리 가자고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만 꼭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대한광통신은 지금 21선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세력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21선을 깨는 부분이 나온다면 매수를 참여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아랫꼬리가 어쨌든 발생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대한광통신 저는 역전밴드 매매 기법을 가지고 여태껏 매매를 해왔고 경고를 가지고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 기법 창으로 넘어가 보면, 매매 기법 차트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세력의 단가선이라든지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하는데, 대한광통신은 우리가 처음에 이 3월 달에 매수를 할 때 이 6,000원, 7,000원 할 때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매매법으로 빨간선, 즉 세력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서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매매 방법을 우리가 해왔는데, 대한광통신이 그동안 엄청난 종목이었다라는 게 세력의 단가선, 즉 녹색선을 한 번도 닿지 않는 상태로 엄청난 초유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광통신 이 세력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력들이 그동안 21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있다가 고점을 3번을 만드는 보통 일반적인 상승 5파라는 걸 완성을 시켜놓고 고점에서 미달 파동을 만들어 나온 다음에 아래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 경고 해제 이후에 보통 28,000원 이후에 양봉을 뜨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다가 여기서 타점 차트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한광통신 그러면 이 가격대를 본다면은 지금 살짝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대한광통신 21선을 깨는 시그널이 나올 거고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그 타점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광통신이 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건 개미털개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관점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어떤 가격대를 잡아가지고 타점을 잡을 거고, 어떤 가격대가 중요한지 알아야 그 가격대가 지지한다고 하면은 괜찮다, 매수를 할 수 있겠다, 혹은 보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중요한 지지 가격을 모른다면 그냥 깨지는 걸 하염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세력 관리선이 깨지자면 보유를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 고점대 구간에서 어떻게 매도를 했었나요? 대한광통신 그 부분에서 매도를 했었던 가격들을 알아보면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우리는 대한광통신을 여기서 경고가 들어온 이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어요. 모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아래 기초가 필요하죠. 철근도 들어가고 아래쪽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물량을 담아놓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구간을 우리는 이 돈이 들어온 이 파동을 가지고 목표가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자, 첫 번째 이 두 개의 라인,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현재 주가가 세력들이 아직 매집이 덜 끝난 거예요. 올라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 이 세 번째 선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상승 확정이 되는 거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번에 1차 목표가 구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차 목표가가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려치면서 2차 목표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는 이 과열의 신호가 뜨고, 이 구간에서 이제 타점 신호에서 매도가 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런 2차 목표가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다시 아래쪽에 잡으면 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상태, 거기다가 세력 관리선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매수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위치를 파악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매매를 해왔었는데, 이 매매를 했던 가격대가, 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왔던 부분들을 여기서 매도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의 밭이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이게 60%의 경고, 150%의 경고, 경고가 워낙 걸리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이 타점 차트에서 매도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이 쌍바닥 라인, 이 구간에서 매수를 참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 번째 자리를 넘어서야지 그 다음번에 이제 1차 목표가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경고 해제 전에 급등을 만들고 대우건설이 이런 식의 세력 핸들링을 보여주고 나서 경고 해제가 되고 나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대한광통신도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 움직여주면서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지금 대우건설도 이 녹색 구간이 세력의 단가선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현재 구간의 대한광통신 이 구간에서 온다면은 저점 수준을 지지를 받고 쌍바닥이 만드는 구간에서 이 구간은 다시 매수 차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몰려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 조금이라도 한번 해본다면 단가를 이 아래쪽으로만 맞춰 넣어주면 반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의 흔들기도 참아낼 수 있으면서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가격대를 설정해 두고 목표라는 걸 잡지 않는다면 그냥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5일선이나 11선, 21선 깨지 않으면 난 보유. 그러면 21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안 깼으니까 이번에 깨진다면 3만 원대 고가에서 팔 수 있는데 2만 원대를 이탈해야 팔 수 있다라면 우리는 고가를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산에 대해서 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 부분을 말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한광통신 이 7,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하면서 비상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광통신이라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움직이는 필수 요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대한광통신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리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왜? 아까 보였던 그 목표가 구간에 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14,600원대만 지켜내주면, 오늘 매수하셨거나 제가 문자 드린 거 그 부분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15,090원인데 14,600원 깨지면 우린 리스크를 잡고 이 500원의 리스크를 잡고 들어갔지만 100%가 또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고 때문에 흔들리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 3만원 구간에서 잡아 들어왔던 거고,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해왔던 만큼 대한광통신 우리는 이 기준과 이 파동에 대해서 세력들의 돈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 아래로 빠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력들이 아직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박스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짧게 이 구간까지 역전 밴드, 즉 세력의 단가선도 있고 하단의 기준 라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찬스가 되는 거지 매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아래쪽에 손실이 나 있는 상태로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만약 하셨을 때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만약 한다면 이 구간
아래쪽으로 단가를 맞춰주는 게 좋다. 대략 오늘 종가 정도 수준 이하로 맞추면 괜찮겠죠. 그럼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아래쪽에 살짝 밀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산 만큼 하면 단가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는 반등 파동이 아무리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력들이 만들어오는 가격 덕분에. 그래서 이 구간에 우리가 타점의 구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 일단 돌파가 안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를 처리하고 있다면 지금 구독자분들은 또 우리랑 같이 매수 참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리 제가 타점을 이 구간에 왔을 때 잡아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이 타점이 나오는 날도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보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이 매수 타점의 가격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매수 타점의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놔 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수를 해야 될 그 순간이 올 때 문자 메시지로 매수할 가격과 비중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LG전자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또 그리고 현대 쪽이 엄청나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로봇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LG 이노텍, 즉 로봇의 눈으로 올라오는 건데, LG가 올라오고 현대가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뇌라고 하는 거는 LG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랑 액추에이터고, 그 다음에 뇌는 LG CNS라든지 삼성 SDI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봇의 심장이라든지 피라고 하니까 좀 징그럽네요. 그리고 감속기, 이쪽으로 넘어갈 섹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강통신 제가 처음 추천을 드릴 때 HBM 이야기하면서 필수 결핍이 대한강통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같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하루에 모든 걸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같이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그리고 덕산아이 메탈, 그리고 엑시콘 네오셈까지 이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엄청나고 LG전자 GST 엄청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봇에서도 종목들이 지금 다음번에 있는 구간들을 제가 골라놨는데, 주말에 열심히 제가 마무리 공부를 해가지고 월요일날 오전에 같이 구독자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거나 일부 조금이라도 사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해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한강통신 그러면 우리가 이 매수 타점을 잘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 최고점 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의 내용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대한강통신 추가적인 흐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 트리거라든지 가격대 위로 올라가면 목표가를 우리가 어디로 볼지 빠르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9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자, 대한광통신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물리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매수했는데 오늘 이번에 관리를 못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구간에서 타점 한번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 한번 권유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부담 없이 잡아갈 수 있는 첫 단가선에 온 거예요. 여태껏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단가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지금 LG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큰 대형주들이 로봇으로 엮이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줄상을 갈 정도로. 최근에 여러분들 줄상한가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잘 가는 시장이지만 LG전자, LG이노텍, LGCNS 이렇게 줄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들이랑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섹터에 어느 정도 올라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LG전자 영상 제가 11만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가 다음 주 마지막 매수 타점이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또 추가적인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트리거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가면 목표가를 어디로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또 이번에 들어온 세력의 돈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원고까지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앞이네요.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봤을 때 이 가격대를 보면, 자,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을 넘어서는 이제 목표가 구간이 와야겠죠. 그러면 목표가 구간은 이 28,000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37,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신고가라 가지고 위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 구해놓은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37,000원이 지금 오겠다,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대한광통신이 현재 구간에서 보였던 이런 핸들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역전밴드 세력 단가살이 한 번도 안 왔던 이렇게 초강세 종목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 리스크가 정말 낮다라는 제 경험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대한광통신 현재 흔들리는 부분들은 21선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한광통신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 가지고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과정 함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에서 타점들에서 제가 매수 추천, 그리고 로봇주의 신규 종목까지 해가지고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한광통신 이런 타점들 함께 해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다음번 대한광통신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